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사약 임란희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 학교 체육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 텐데,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전과 체육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 지금 시간에는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 그러니까 학교 운동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로 했죠. 자,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 그러니까 즉 학교 운동부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학원 스포츠는 다른 나라의 학원 스포츠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간략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승리지상주의에 빠질 염려가 대단히 크다. 이 얘기는 학원 스포츠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는 하지만 전과체육과는 달리 경기를 하기 때문에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정신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경기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아무리 주장하여도 경기에 참여했으면 당연히 누구나 이기고 싶어하고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승리지상주의에 빠질 염려가 대단히 큰데 이 승리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순기능은 모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아까도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약물이라든가 혹은 뇌물수수라든가 담합, 그 승부 조작이라든가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우수한 선수의 일탈 행위를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포츠를 통해서 바람직한 성격을 형성하거나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적과 아군으로 분열시키고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성격을 조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승리지상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학원 스포츠, 이 학교 운동부 활동은 몇몇 학생을 선발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운동부 활동이나 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 다른 나라에서는 학생 개인의 취미로 학원 스포츠, 그러니까 학교 운동부 활동을 행하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대표해서 학원 스포츠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대표 선수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대표한다라는 그러한 미명 아래에서 학부모회라든가 동창회 그리고 지역사회 후원금으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러한 후원금을 학교 운동부에게 빼앗겨서 써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후원금을 낭비하게 된다는 불평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에는 그 회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빨리 밝혀내라 뭐 이러한 이제 항기들도 있기도 했었는데 어쨌건 이 학원 스포츠 활동은 일단은 몇몇 학생을 선발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나라 학교 체육의 그 문제점을 들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학생 선수를 예외적인 학생 혹은 반평균을 깎아먹는 학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학생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학생들은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인 학교 교육에서 배제된 채 운동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은 기형적인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운동을 그만뒀을 때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당연히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 선수들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연습을 하느라고 다른 과목의 수업을 당연히 게을리할 수밖에 없고 참여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과목의 성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학생 선수를 예외적인 학생, 반평균을 깎아먹는 학생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학습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일반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학생 선수들이 등록금이나 진학이라는 측면에서 혜택만 많이 받고
학교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학생 선수를 굉장히 쟤는 운동부니까 출석부를 불러도 학생이 없어요. 이게 운동부예요 하면은 그냥 지나갔던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 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과 진로가 전적으로 코치와 감독에게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 선수들은 폭력 및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기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부모의 통제 밖에 있다 보면은 지도자의 통제권 안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비인간적으로 훈련을 시켜도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여기에서 폭력은 상해라든가 폭행, 감금, 협박 등을 통해서 학생 선수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혹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심하게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폭력 같은 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 성폭력은 지위와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학생 선수에게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혹은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유인하는 행위들이 생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이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일단 4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이 박스표는 학생 선수의 성폭력 실태 조사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은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이런 학원 스포츠, 학교 운동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원 스포츠 때문에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교육 능력,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체육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같이 보시면, 첫 번째,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학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공부하는 운동선수 만들기 프로젝트였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의 성적이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전체 평균의 50%에 미치지 못하면은 특별 수업을 받아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의 성적이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전체 평균의 40%, 그리고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등 3과목의 성적이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전체 평균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특별 수업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과거에는 빵점을 받건 꼴찌를 하건 상관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운동선수들도 공부에 대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학업 성적이 미달하는 경우 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고 합숙 훈련을 근절시키고 원거리 통학 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제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괴롭지만 공부를 하면서 또 즐거움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들을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선수의 입시 비리를 척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정말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뭐 입시 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은 워낙에 뭐 인터넷도 많이 발달돼 있고 여기저기 신고 제도가 활발하게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투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 학생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스포츠 인권 보호센터, 인권 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한체육회에 있는 뭐 신문고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든가 이런 것을 신고하는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런 관리하는 행정 직원들도 그렇고 부정부패가 아무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부정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 제도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서 학교 체육 제도 자체를 변경해서 더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는데 그 방법이 다음에 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교 스포츠 클럽 주말 리그제의 도입이고, 두 번째, 합숙 훈련의 폐지, 세 번째, 지도자의 신분 보장입니다. 자, 첫 번째, 이 학교 스포츠 클럽 주말 리그제의 도입은 승리 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선수권 쟁탈전을 폐지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학교끼리 주말 리그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만 리그 경기를 하면 당연히 학생 선수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말 리그제를 도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그전 형식으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집착도 조금은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이 합숙훈련의 폐지는 운동부 학생들을 1년 내내 기숙사에서 합숙시키면서 훈련하는 것을 이제 지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운동부 예산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후원금을 학교 운동부가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 선수들의 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다른 교과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학생 선수들의 학습 성적 부진의 단점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도자의 신분 보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코치나 감독이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운동부 지도자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계약을 하려면 경기 성적이 좋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이 학생 선수들을 굉장히 무리하게 훈련시키고 윽박지르고 폭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장기 계약을 맺어서 학생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좀 지도할 만하면은 재계약을 끊고 비정규직에서 이제 그만 임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선수들이 우승하게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맺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선수들을 더 장기적으로 관리 차원에서도 뛰어날 것이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뭔가 조바심 없이 지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후원금에 기대지 않고 정규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있어야 하므로 이 국가에서는 학교 운동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학교 스포츠 클럽을 주말 리그제로 도입을 한다. 두 번째, 합숙 훈련을 폐지한다. 세 번째, 지도자의 신분을 보장한다입니다. 자, 밑에 박스표를 보시면 학교 스포츠 클럽 주말 리그제 시행 방안입니다. 첫 번째, 교내 대회. 자, 조별 리그 방식으로 해서 학교 대표팀을 선발을 하고 다음으로는 시, 군, 구 대회를 하면서 종목별 혹은 조별 리그 방식으로 해서 시, 군, 구 대표팀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 도 대회를 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해서 시도 대표팀을 선발하고 마지막으로 전국대회, 리그와 토너먼트로 해서 왕중왕전을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이제 학생 선수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덜 느끼고 멀리까지 가면서 처음 예선전부터 지방 멀리까지 다니면서 시합을 다니고 학교 수업을 빠지면서까지 다니는 이러한 부정적인 병폐를 좀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나라 학교 체육, 학원 스포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 진도를 여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